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까지는요, 확률과 확률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통계학이라고 해서요, 실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자료를 요약하는지, 그리고 위치나 산포에 대한 개념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는요, 저희가 표본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분포는 총 이제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각 분포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평균, 샘플 평균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규 모집단에 관련된 분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평균의 이산형이나 연속형이 아니라 비율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관심이 있는 대상과 관련된 모든 관측 가능한 값의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자유 갖는 확률 분포를 모집단의 분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통상 모집단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인데요. 모집단의 분포가 어떠한지, 그리고 모집단의 모수,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 모수라고 했는데, 그럼 모수가 알려져 있을까요?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 우리가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집단의 정확한 평균, 정확한 분산 등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으로부터 얻은 측정값들을 가지고 미지의 모집단이에요. 미지의 모집단을 추정하겠다. 그걸 위해서 쓰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확률 변수 x의 관찰값으로 우리는 모집단을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집단의 대표하는 특성이 바로 뭐죠? 모수라고 했습니다. 모수. 특성을 표현한 거 영어로는 파라미터죠. 자, 모수는 여러분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통상 변수라고 오해하는데요. 변수 아니고 이것은 상수입니다. 변수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 상수이긴 하지만 모집단의 특성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상수, unknown constan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상수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하나의 값이다. 이겁니다. 자, 그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자, x1, x2, xn은 동일한 모평균, 모분산을 갖는 확률 분포에 따르는 확률 변수다. 자, 이거 왜 변수일까요? x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자, 모집단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수 먼저 말씀드리죠.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즉 파라미터는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사실 표준 편차는 분산 루트 씌우면 되니까 크게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 중 일부 샘플링을 하겠죠. 요 샘플링 할 때의 평균과 분산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마다 다릅니다. 할 때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샘플링한 결과의 평균과 분산, 샘플링한 결과의 평균과 분산, 샘플링한 결과의 평균과 분산은 그때 다릅니다. 그때 다르니까 뭐예요? 변수예요. 변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갖고 뭐를 추정한다? 상수를 추정한다. 그 상수가 뭐다? 모수다. 모수에 뭐가 있다? 크게 3가지예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3가지, 기초통계 3가지만 보시면 돼요.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 이 3가지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단을 이루는 모든 대상들이 선정될 가능성을 동등하게 부여해서 객관적이고 임의적으로 각 대상을 선정한
집합을 우리는 확률 표본. 자, 랜덤 샘플 확률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임의성이 있어야 된다. 저기 랜덤이라 되어 있잖아요. 랜덤, 임의성이죠. 임의성. 예. 어떤 분석자의 의도가 들어가서 거기서 골라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표본으로부터 선정된 확률 변수의 개수를 우린 샘플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3개를 가져왔다. 그럼 x1, x2, x3가 되겠죠. 뽑을 때마다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는 임의성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3개 뽑았죠? 그러면 표본 크기는 바로 3이 되는 겁니다. 3개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자, 표본의 통계량을 나타내는 통계적인 양이 있는데 그것을 통계량, 스태티스틱이라고 합니다. 여기 S를 삭제해서요. 자, 통계량이 나오고요. 통계량은 영어로는 스태티스틱입니다. 통계치, 통계값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티스틱에 S를 붙이면 그걸 통계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통계치란 말, 무슨 인계치란 말 쓰지 말래요. 치란 말이 그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는 치란 말 대신에 뭐라고 쓰냐? 갑이라고 쓰라고 하네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공부할 때 치라고 배워가지고 익숙한데요. 통계값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가 뭐냐? 통계량은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즉, 통계량은 뭐다?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통계값은 그 확률 변수와 같는 값이에요. 예를 들면 x바 표본 평균, 이건 대문자 통계량이 되겠고요. 통계값은 그 갖는 값, 특정한 소문자를 쓰면 값이라 그랬죠. 대문자는 변수라 그랬습니다. 통계량은 여러분들 확률 변수예요. 자, 이 확률 변수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표본 평균 있겠고요. 표본 분산, 표본 비율, 요 3가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표본으로부터 얻은, 즉 샘플링한 것으로부터 얻은 것이 바로 통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그 특정 값은 통계값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통계량, 근데 그때 달라지니까 그것의 확률 분포를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표본 평균의 분포, 그게 표본 분포예요. 표본 분산의 분포, 그게 바로 표본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이 바로 뭐가 돼요? 통계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확률 표본 x1, x2, xn에 대해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n으로 나누고요. 표본 분산은 n-1로 나누네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 n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표본 분산을 n-s제곱으로 나눴네요. 자, 우리가야 전부 다 있다. 모집단에 전부 다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럼 뮤는 n분의 시그마 xi입니다. 전부 다 더하죠. 분산 어떻게 했나요? n분의 시그마 서메이션 xi 마이너스 x 바이 제곱 뮤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모분산을 구하는 방식인데요. 그 중에 일부 샘플을 구했을 때 이 샘플의 평균을 구하는 건 모평균과 동일하게 구합니다. 서메이션 xi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 s제곱을 보니까 모분산은 n에 나눴는데 표본의 분산은 n-1로 나누고 있네요. 서메이션 xi-x 바이 제곱입니다. 자, 이거 왜 n-1로 나누냐? 자, 왜 나눌까요? 이 부분은 사실 이 1학년 기초통계에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통계에 조금 관심 있는 분 보시면 좋겠는데요. n-1로 나눴을 때 불편 추정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랬을 때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러면 돼요. n-1로 했을 때가 더 잘 추정한다. 우리는 결국은 이 s제곱 갖고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도로 맞춰보고 싶은 건데 n으로 나눌 때보다 n-1로 나눌 때 더 잘 맞더라.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값, 여기 이제 스몰 x니까 통계값이라고 할게요.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일 때 표본 평균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모평균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표본 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n-1로 나눠야 한다는 것 차이가 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배터리 제조 회사에서 핸드폰에 사용될 배터리 중 10개의 배터리를 표본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배터리 이만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딱 10개를 X1, X2에서 X10까지를 추출해서 본 거예요. 그 성능을 본 겁니다. 835부터 910까지 있네요. 표본 평균 구하라. 10개니까 10분의 1에 각각 더해서 구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 분산 구하라. 자, 표본이란 말이 앞에 붙었다. 자, 우리 표본 분산 구한 이유 뭡니까? 표본 분산 구한 이유? 모분산 추정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8단원, 9단원에서 학습할 겁니다. 모분산 추정하려고 그래. 모분산. 그때는 10이 아니라 9로 나눠라. n-1로 나눠서 각각 관측값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그것이 표본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표본 평균의 통계량 x바의 확률 분포와 모평균과의 관계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샘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자, 10개의 샘플이 이렇게 추정됐고요. 죄송합니다. 이 10개를 모집단으로 두겠습니다. 이게 모집단이고요. 모집단이 이렇게 10개가의 모집단이 있는데 이것의 평균을 구해보면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77.7이고요. 분산을 구해보면 70.41이라고 합니다. 이거 모집단이니까 이건 샘플링 아니에요. 모집단이니까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추출 어떻게 하냐? 비보건 추출이에요. 한번 80이 나왔다 그럼 집어넣고 넣지 않고 9개 갖고 추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머니에서 구슬을 넣고 빼고 똑같은 거 다 넣지 않고 비보건 상태에서 추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 예제를 보면 80과 63이 이렇게 추출됐어요. 이거 평균 71.5 구하고요. 80과 76, 78. 또 80과 63 나올 수 있죠. 자, 80을 했는데 63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뽑을 수도 있고 얘를 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71.5는 두 번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률을 본 겁니다. 아까 71.5 두 개 있었죠? 자, 총 확률 몇 개일까요? 지금 우리 몇 개 있죠? 모집단 10개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추출하죠? 2개 추출하죠? 네, 2개. 근데 2개를 랜덤하게 추출하는데 비보건입니다. 그러니까 10콤비네이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9 나누기 2 곱하기 1 되겠죠? 총 45개예요. 여기 다 세어보시면 45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1.5일 때는 아마 45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 어떻게 구하죠? 자, expectation x바는 summation xi fxi죠. 이 말 뭡니까? 여기 63 곱하기 63이 나올 확률 0.0222 플러스 69.5 플러스 0.044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그것이 기대값, 표본의 평균 이 x바가 77.7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분산 구하는 거죠? 분산 구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구해볼 수 있겠죠? 자, 분산 구해봤더니 표본의 분산이 31.3이 나왔네요. 31.3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실제 모집단 10개 가지고 다 구해봤을 때의 평균은 얼마였죠? 여기 앞에 평균 구해봤잖아요. 77.7이었어요. 모분산 70.41이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어때요? 뮤와 모평균과 동일하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근데 시그마 제곱하고는 같지가 않네요. 시그마 제곱은 70.41이었습니다. 근데 표본의 분산은 지금 31.3이 나왔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보면 되냐 했더니 70.41에
1을 나누고 우리 비복원이니까 10-1, 10-2 9분의 8을 곱하면 31.3 우리가 구한 표본의 분산이 나오더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표본의 분산은 제가 여기서 구하지 않아도 아시죠? 이거 뭡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완전 제곱이에요. 2x는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2x반은 이미 알고 있죠? 77.7이고요. 요거 구하려면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메이션 x 바의 제곱 fx 바 하면 되겠죠? 우리 교재는 63의 제곱 곱하기 0.0222 이런 식으로 다 요거를 제곱을 해서만 더하면 이 x바의 제곱을 구해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한 것이 31.3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절반을 한 다음에 9분의 8을 곱해야 같아지더라 하는 법칙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우리 원래 문제 보면요 63이 10개 중에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80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세모할게요. 2개 있네요. 그러니까 63 이렇게 2개 있고요. 80 이렇게 2개 있고요. 84도 이렇게 2개 있네요. 나머지 하나씩이죠? 그럼 각각이 20%고 나머지는 다 10% 정도의 모 분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그냥 모집단을 나열한 것이고 그것을 분포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모집단의 분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모집단으로부터 이번에는 자, 방금 예제는 비복원 추출이었는데 이번 예제는 복원 추출해 보겠다는 겁니다. 크기 2인 거예요. 복원 추출이니까 63 두 번 나올 수 있고요. 76도 두 번 나올 수 있고 하나씩 있는 것도 두 번씩 나올 수 있겠죠. 넣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각각이 나올 확률, 결합 확률을 계산해 본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본 겁니다, 이게. 예. 이제 63이 두 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4%, 69.5 4%, 74%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네요. 자, 이것의 평균은 70.7이고요. 분산은 죄송합니다. 2x바의 제곱은 6072. 분산을 구해 보면요. 분산이 35.2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35.21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요 39.21을 구하려면 자, 요게 제가 오타났네. 35.21이 되려면 우리 요게 얼마였어요? 아까 77.7이었습니다. 77.7에 정확히 절반이 35.2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결과로 보니까 이게 37.21이 맞더라 하는 거예요. 37.21이 맞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 분산은 전부 다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우린 다 구해봤습니다. 그냥 연습용으로 해본 거예요. 비복원 추출일 때는 X바는 그냥 expectation X바 하면 되는데 분산이 좀 달라져요. 복원 추출이건 비복원 추출이건 모평균의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것은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원 추출은 그냥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어요. 이게 식에 유도됐었습니다. 이 유도 과정은 제가 다 말씀 안 드렸어요. 단 어떻게 했죠? 우리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비복원 추출은 n분의 시그마 제곱에서 전체 표본 크기에서 마이너스 1분의 n-m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모집단 수죠. 자, 근데 모집단 수가 굉장히 커지면 사실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근사화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크면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구분하지 말고 그냥 샘플 사이즈가 크면 우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vx바를.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샘플 사이즈가 모집단이 크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모집단 5개, 6개인 거 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그건 다 세보면 되잖아요. 10명도 세보면 되잖아요.
근데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이러면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0명 중에 우리나라 해볼까요? 우리나라 인구 얼마예요? 4천만, 5천만이다. 여론조사합니다. 5천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거 뭐야? 4,999만 9,999명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100명을 했어요. 그럼 이것 역시 마찬가지 4,999만 9,900명이겠죠. 99명 더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에 가까워 이게? 거의 1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근사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는 통상 모집단의 크기가 큰 걸 다뤄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의 분산은 뭘로 가져간다?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가져간다.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표본 크기에 따라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표본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니폼 분포, 균등 분포입니다. 모두 6분의 1 되겠네요. 1부터 6까지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2, 두 개씩을 추출했습니다. 복원 추출했어요. 그러면 2분의 x1 플러스 x2 되겠죠. 자, 1, 2, 3, 4, 5, 6을 복원 추출했더니 자, 1, 1의 평균이 1이고 1, 2의 평균은 1.5가 되겠죠. 또 복원해 추출했으니까 2, 1의 평균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1, 1일 때, 1, 2일 때 있고 2일 때 36분의 1이 되겠죠. 예. 모두 풀팩토리얼을 구해보고요. 그거 가지고 분포표를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확률로 나오는 거죠. 1의 확률은 36분의 1밖에 안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1, 2, 2, 1 두 개 있겠죠. 36분의 2 해서 18분의 1, 0.056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샘플링한 것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3.5가 됩니다. 또 이걸 갖고 분산을 구해봤더니 1.4583이에요. 자, 모집단 분포는 이상균등 분포의 모평균, 모분산 구해보자란 거죠. 2분의 a 플러스 b죠. 해봤더니 3.5가 평균이에요. 이 모평균과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분산은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일 때 1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혼돈되시면 안 되는데 이산형 균등 분포는 분산이 1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연속형 균등 분포는 12분의 b-a의 완전제곱입니다. 근데 이게 연속형 아니죠. 지금 우리 문제 이상형이니까 요거 갖다가 쓴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분산이 2.9169예요. 자, 2.9169의 절반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모분산이 되더라. 표본 분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분산의 절반을 하면 표본 분산이 되더라. 즉, 요 절반은 뭘까요? 요게 바로 샘플 사이즈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표본의 분산은 작아지겠죠. 샘플 사이즈가 클수록 표본 분산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에 3 해본 겁니다. 3번씩 추출한 겁니다. 이번에 111, 112, 113 이거 풀팩토리를 해서 했더니 평균 같고요. 분산 이번에 3으로 나누겼고 표본의 분산 2로 했을 때보다 더 작아졌죠. 네. 4나 5로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분산 구해봤더니 4분의 시그마 제곱, 5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x바이 기대값이 뮤, x바이 분산이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실제 예제에서 검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그려본 겁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유니폼이었죠. m이 1 때는 삼각분포라고 해서 삼각분포처럼 생겼습니다. 정규분포 아니죠? 3일 때 약간 정규성 비슷하고요. 4일 때 좀 더 가깝고요. 5일 때 조금 더 매끄러워지고 있죠. 즉 표본이 크면 클수록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규 분포화 되어 간다 이겁니다. 즉 중심 극한 정리가 뭐였죠? 이게 모집단이잖아요. 모집단의 분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뭐를 따른다? x방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예요. 어떨 때? 샘플 사이즈가 클 때.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모집단이 이렇게 유니폼이에요. 그렇지만 모집단이 유니폼 분포라고 해서 샘플링한 표본 평균이 유니폼이냐? 아니다. 뭐다? 정규 분포다. 이게 뭐예요?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면 정규 분포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가정 안 해도 되거든요. 모집단의 분포 상관없어요. 그래도 샘플링한 것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물론 표본을 여러 번 추출했을 때 그때 정규 분포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제가 표본 크기에 따른 확률 분포 예제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